산업별 ETF를 보고 어느 산업이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 레저 ETF가 일봉 정배열로 올라가길래 여행 레저 관련 종목을 공부해봤습니다. 일단 타이거 여행 레저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리스트업하고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급감했을 테니 코로나 이전까지라도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던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호텔신라, SK렌터카, 레드캡투어가 후보군으로 뽑혔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호텔신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호텔신라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름과 달리 호텔 사업이 아닌 면세점 사업 비중이 약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라 면세점 사업이 호텔신라의 실적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면세점 사업이 살아나려면 관광객 수가 늘어야겠구나. 그러면 국제 관광객 수가 언제 회복될까 찾아봤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2020년 12월 31일에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시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 수는 빠르면 2023년 중반, 늦으면 2024년 말에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호텔신라의 실적도 그렇게 움직일까 해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찾아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2019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다가 2020년에 제대로 맞았죠. 그리고 2021년부터 실적이 차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비슷하게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것을 기반으로 예상주가를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PER 24.6에 증권사 컨센서스 EPS를 곱해서 계산한 것 하나와 최근 3개년 평균 PBR 4.2에 증권사 컨센서스 BPS를 곱해서 계산한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계산값이 있는데요. 2021년 예상 주가를 보면 74,000원과 31,000원으로 현재가 95,000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즉 호텔신라의 적정 PER을 24.6으로 본다면 2021년의 당기순이익으로는 주가가 31,000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적정 PBR을 4.2로 본다면 2021년의 순자산으로는 주가가 74,000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95,000원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하던 차에 2022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보면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91,000원과 94,000원으로 얼추 현재가와 비슷합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93,000원이어서 더 비슷했는데 어제 영상을 못 만들고 하루 지나서 만들었더니 그 사이 주가가 3% 올랐다는 사실. 아무튼 현재 주가가 2022년 예상 주가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2022년 예상 실적 정도로 현재의 실적이 나와줘야 95,000원이 설명이 된다. 즉 현재 주가는 2022년에 회복할 실적을 미리 반영한 가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2023년에는 실적이 더 회복되잖아. 그러면 예상 주가는 어떻게 계산될까? 해서 계산해 봤더니 11만 2천원과 12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즉 적정 PER 24.6, 적정 PBR 4.2로 본다면 2023년의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주면 주가가 12만 5천원까지도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2023년의 실적 전망을 받아들여서 주가에 반영해 준다면 12만 5천원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적이 회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21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2.8억이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265.7억으로 컨센서스보다 약 20배 상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 마이너스 83억이었는데 실적은 마이너스 15억으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즉 컨센서스 대비 빠르게 회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하는 게 2023년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2023년의 실적 전망치를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선반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까?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매출액 자체는 감소했으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임차료가 감면되었고 T1 터미널의 영업을 종료했고 T2 터미널의 리스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그리고 소형 따이공, 즉 중국의 소형 보따리상의 비중이 늘고 매출 차감으로 반영하던 대형 따이공의 비중이 감소되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정리하면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해줬고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썼고 코로나로 인한 구매자가 변화하여 한시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계속 버텨준다면 여행 제한이 풀리고 참아왔던 여행 심리가 폭발하면
코로나 이전의 실적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기대감을 시장에서 진짜로 반영해 줄 거냐? 언제 반영해 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저는 1, 2년 안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가 변동이 생길 만한 뉴스가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 정부의 면세 한도를 올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올렸더니 중국 국영 면세품 그룹이 글로벌 4위에서 글로벌 1위로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면세 한도가 올라간다면 면세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호텔신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여행 레저 종목 중 SK 렌터카와 레드캡 투어를 공부해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터디 때 만나요.